자, 이제 A매치 주간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 또 프리미어 리그를 포함을 한 프로 리그 경기들이 재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 볼만한 경기들을 쫙 차례대로 프리뷰를 해볼 텐데 네. 먼저 너무 프리미어 리그 잘 나가고 있는 황희찬 선수 오늘 프리뷰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황희찬 선수가 토요일 23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시간 좋네요. 네. 그리고 사실 경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거의 첫째 날 경기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듯한 느낌. 그렇죠. 바로 이제 경기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두 팀의 좀 상황을 살펴보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3승 4패, 승점 9점, 12위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3연패를 했죠, 울버햄튼이. 그때 막 골 지지리도 못 넣으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나오면서 조금씩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맞아요. 3승 1패.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황희찬 선수가 골을 아주 잘 넣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3승 1무 3패. 승점 10점, 10위. 거의 이제 두 팀이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가 그 맨유 잡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또 토트넘에겐 지고. 최근 3경기를 보면 에버튼하고 맨유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보다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토트넘에게 졌죠. 그러니까 이 도깨비야 빌라도. 그래서 보니까 이 에버튼과 맨유 전에서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는데 그래서 맨유 잡을 때도 결국 마지막 쯤에 수비수가 골을 넣어냈잖아요.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올라서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좀 이제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던. 손흥민 선수가 진짜 날랐던 경기죠. 맞습니다. 어시스트 막 엄청 하고 막 자책 유도하고 이랬던 경기. 네, 그래서 이제 아스톤 빌라도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팀이 붙었을 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12위니까. 네. 근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뭐 선발 포함을 해서 뭐 최근에 진짜 골을 울버햄튼에서는 최다골이잖아요. 그렇죠. 팀 최다골. 일단 황희찬 선수가 이 A매치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많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도 황희찬 선수가 아마도 선발로 출전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 나와서 3골을 넣었고 분으로 따져보면 83분당 1골. 그러니까 뭐 경기당 1골 이상을 계속 넣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시즌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좋죠. 황희찬이 살아나면서 라울 히메네스도 같이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라황 콤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송케처럼. 맞아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메네스는 당연히 좀 붙박이 선발이고 그 옆에 황희찬 선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나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예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상을. 그래도 시차가 조금은 더 낫겠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A매치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시차가 좀 더 클 텐데 이란이니까. 그렇죠. 조금은 더 그래도 근데 약간 적을 하면서. 히메네스가 혹시나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히메네스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네. 지금 멕시코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이제 뭐 히메네스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파비오 실바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히메네스가 웬만하면 선발로 웬만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뉴캐슬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히메네스와 황희찬 이 두 선수의 플레이가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주요한 울버햄튼의 공격 이제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지난 경기의 터치맵 선수들의 터치맵을 보면 히메네스가 좀 내려와서 볼을 받고 그러네. 상대 박스 그 안에서는 한 2번 정도 터치가 있고 나머지가 그 세컨 위치에서 굉장히 볼을 많이 잡았네요. 오히려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송캐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가짜 7번처럼 측면에서 확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오히려 케인이 한참 좋을 때 가짜 9번처럼 내려와서 마치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 벤제마와 호날두가 했던 맞아요. 가짜 9번, 가짜 7번 이런 것처럼 라울 히메네스가 오히려 약간 좀 내려와서 볼을 지원해주면 황희찬이 들어와서 박스에서 슈팅하는. 그렇죠.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3백 그리고 좌우 윙백을 활용한 이제 공격을 많이 시도합니다. 맞아요. 좌우 윙백인 캐시와 타겟 이 두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캐시 같은 경우는 뭐 그 오른쪽 윙백 전진성이 더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수비 3백이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을 만났을 때 손흥민에게 굉장히 고전했던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저 캐시와 타겟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했던 선수 오른쪽 중앙 수비수였던 이 하즈
네. 그리고 이 콘사 이 두 선수가 손흥민의 스피드에 굉장히 좀 어려워했다. 아, 윙백이 올라가면서 열리니까 이 세 명의 백스리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 대응하느라고 넓은 공간 하다 보니까 속도감에 있어서 고전했다. 그렇죠. 일단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콘사가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하고 또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와 만났던 것처럼. 그런데 콘사도 이제 캐시가 올라갔을 때 그 공간을 막기 위해서 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뒤에 있는 좋아. 중앙 수비수인 이 하스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하스가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선수입니다. 오케이. 그 민첩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하즈와 콘사 이 사이 공간을 굉장히 잘 공략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이 두 선수의 공간을 공략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울버햄튼도 아마 저 황희찬 선수를 좀 더 전방으로 빠르게 배치를 시켜놓고 황희찬 선수가 뛰어나갈 때 이 콘사와 하즈 이 두 선수와 스피드 경쟁을 시키는 그런 패스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고려하더라도 빌라의 현재 전술이나 선수의 구성을 놓고 보더라도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투입돼서 주요하게 쓰일 공산이 높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가 뭐 그런 수비 커버에 대한 문제, 측면 윙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울버햄튼에 좀 살펴볼 점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는 누가 나올 것이냐. 아, 왼쪽으로 이제 황희찬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오른쪽에 지금 트링캉이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트링캉이 국가대표팀 소집이 됐었는데 포르투갈 소집됐을 때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이왕이 못 뛰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트링캉이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소집 제외가 되면서 아예 지금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다면 닭주전이네 그러면 약간. 그렇죠. 황희찬 선수는 거의 뭐 닭주전이네. 주전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울 히메네스 어떻게 될지 약간 멕시코 대표팀 때문에 체력 문제가 좀 있고. 맞습니다. 상대 빌라의 어떤 전술의 특징. 네. 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트링캉은 코로나 때문에 못 뛴다고 한다면 뭐 황희찬 선수의 선발은 기정사실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 네네네.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 트링캉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포덴세냐 아다마 트라오레냐 요게 있겠죠. 아다마 트라오레가 황희찬 선수가 기회 잡고 그러면서 좀 오히려 살짝 밀려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뭐 팀을 어떻게 하네만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근데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가 오른쪽에서 뛸 때는 오히려 더 위협적이니까 이 트링캉이 없을 때 아다마 트라오레도 좀 보여줘야 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 브루노 라즈 감독은 포덴세를 조금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그래서 이제 포덴세가 나오면 좀 포덴세는 중앙으로 좀 치고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역할. 그런데 아스톤 빌라의 3백을 보면 밍스, 하즈, 콘사 이렇게 있는데 포덴세가 들어오면 이 밍스가 또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중앙에 수비수가 좀 밀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아. 누군가 벌려야지. 맞아요. 그래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혹시 나오게 된다면 밍스가 이 아스톤 빌라의 3백 자원 중에서 가장 그래도 능력이 좋고 수비력도 출중한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다마 트라오레가 측면으로 좀 빠져주면서 밍스를 측면으로 끌고 나가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히메네스와 황희찬에게 좀 더 공간이 발생하고 이 두 선수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포덴세와 아다마 중에 아다마를 넣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이 경기는 특히나 아다마 트라오레가 훨씬 더 전술적으로 용이한 카드가 된다. 맞아요. 라울하고 좀 황희찬 이 라왕 조합이 가운데로 좁혀가지고 2대1을 할 텐데 그러면 두 선수가 다 좁혀버리면 3백스를 그나마 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빌라가 쓰니까 중앙 수비수가 3명 체제인데 반대쪽도 좁히고 들어오면 이거는 상대가 그물 쳐놓은 데에다가 그냥 들어가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찢어줘야지. 그러니까 아다마를 통해서 벌려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경기에는 아다마, 황희찬, 라울. 그렇죠. 그래서 아다마가 벌리고 라왕은 좁히고 요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울버햄튼이 경기가 굉장히 답답한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시즌 초반에. 맞아요. 그랬을 때 아다마 트라오레, 히메네스, 오른쪽에 트링캉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트링캉도 중앙으로 오고 아다마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중앙에 공간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다마 트라오레를 왼쪽에 자꾸 쓰니까 오른발 잡이니까 이제 꼭 안쪽으로 자꾸 들어갔죠. 근데 골은 못 넣고. 그렇죠. 슈팅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황희찬도 분명히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처럼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누군가 좀 벌려주는 게 필요하다. 아무래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 이번 경기에 울버햄튼의 라인업은 아무래도 일단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황희찬, 라울 히메네스, 아다마 트라오레 이렇게 나오는 게 울버햄튼에게도 좀
좋은 선발 라인업이 아닐까.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나머지는 뭐 거의 똑같죠. 네. 아 그렇게 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이거 빌라홈이잖아요. 그렇죠. 두 팀이 근데 굉장히 좀 비슷한 수준의 팀들이라서 비슷한 수준의 팀이다. 예측하기가 힘들긴 한데. 자, 그럼 밤 내기 한번 합시다. 저는 빌라 봅니다. 뭐야 실컷 울버햄튼 얘기한 다음에. 아니 황희찬 선수 때문에 이제 울버햄튼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이게 무슨 한참 울버햄튼 얘기를 한 10분 하더니 갑자기 난 빌라 봅니다. 빌라가 최근에 맨유 잡을 때 보면 수비력도 괜찮고 아 좋아요. 역습 나갈 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쪼가 저 아세톤 빌라라고 막 상대 지운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네. 1대1 봅니다. 1대1. 1대1. 그럼 어떻게든 승부가 나겠군요.